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는데 체포영장 있죠? 체포영장에는 이 실질심사 제도가 없습니다. 왜 체포영장에는 실질심사 제도가 없을까요? 자, 구속은 체포보다는 장기간이잖아요. 적게는 몇 달이고 많게는 1년이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이다 보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높죠. 그래서 이 체포영장 발부를 할 때는 판사가 서류만 검토하고 영장을 내주었잖아요. 그렇지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이다 보니까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직접 불러요. 직접 불러서 피의자 얘기 다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의의봅니다.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이 판사가 누굽니까? 수임판사입니다. 수임판사라고 하는 것은 영장 발부 업무 전담 판사입니다. 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다가 신문회에서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는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법관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적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신문인 것이지 임의적 신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무조건 필요적으로 실시를 해야만 됩니다. 자, 2번 보죠. 자, 단 미체포된 피의자가 있어요. 미체포된 피의자가 만약에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 항도 밑에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절차를 봅니다. 자,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신문기일을 정하죠. 정하게 되는데 그 다음의 절차가 이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좀 달라요. 체포된 피의자는 지금 신병이 확보됐기 때문에 구인장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지금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기 때문에 구인장을 발부를 해줍니다. 발부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가서 구인장을 제시하고 구인하죠. 구인해서 데리고 옵니다. 봉고차에 태워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에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렇게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절차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숙지를 해두시고, 자, 그럼 올라갑니다. 자, 201조 2 1항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200조 2, 200조 3 다 배웠죠? 그쵸?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입니다. 빨간색으로 지체 없이 동그라미.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필요적 신문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이 색깔칠하진 글씨는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열흘 이내에 20일 이내에 숫자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이 청구된 날, 그날까지가 아닙니다. 그 영장 청구가 만약에 오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후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이 신문해가지고 영장 발부가 그게 가능합니까? 시간적으로? 따라서 청구된 날까지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까지 신문하라는 말은 그게 바로 지체 없이라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신문이 끝나야 됩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됐고, 여기 칠하려면 칠하고. 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렸잖아. 그쵸? 제1항 이외의 피의자, 즉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구인장이죠, 구인장.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즉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시킨 다음에 그리고 신문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끊고, 이게 원칙인데 만약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신문할 수가 없을 때는 이 신문 절차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고, 여기도 이제 의무적이죠. 할 수 있다면 또 틀립니다. 의무적. 인데 올라가서 이것보단 덜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의무적이다. 자, 됐고, 자,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 미체포 피의자를 말하죠. 이 앞에 있는 미체포 피의자를 말합니다.
자, 신문기일은 관계인에 대한 신문기일의 통지 및 그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날짜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문기일 변경 보죠. 자, 지정된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신문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량사항입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1항의 경우, 1항이 뭔지 알죠? 1항의 경우에는 즉시입니다. 동그라미. 2항의 경우에는 인치 후 즉시입니다.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여긴 밋입니다. 오와 아닙니다. 또는 하면 틀립니다. 및 변호인에게 신문기관 장소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 밋인데 왜 밋일까요? 오화가 아니고. 만약에요. 변호인은 안 불러요. 변호인 안 부르고 피의자만 부르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을 때 판사, 검사, 피의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방적으로 까이는 거예요. 검사한테 일방적으로 까이는 거야. 무기 대등의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사랑 맞짱 뜨릴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변호인이지, 변호인. 변호인을 반드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밋입니다. 아시겠죠? 이 변호인은 국선이든 사선이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출석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 이 사항도 출제돼요. 사망도 출제가 잘 되지만 사항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검사와 변호인은 신문기일에 출석을 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진술입니다. 의견 진술이지 이 검사와 변호인이 피의자를 피의자 신문하는 것은 안 돼요. 피의자 신문은 판사가 하는 거지 검사와 변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의견 진술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임의적인 거지 해야만 한다는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다 시험 문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뭐 수사준칙은 뭐 그냥 똑같은 얘기 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밑에 규칙 갑니다.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서면 또는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라든지 문자 전송이라든지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됐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는데 영장 청구는 어때요? 영장 청구는. 영장 청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장 청구는 반드시 서면이야. 반드시 서면. 그렇죠? 구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통지는 신문기일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받으시고. 자, 국선 변호인 선정 가볼게요.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형사법은 다 출제 잘 됩니다. 자,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반드시 변호인에게 통지하라고 했잖아요.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와야 한다 했는데 그때는 직권입니다. 직권 동그라. 직권으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쵸? 직권입니다. 신청 받습니까? 신청 못 받습니다. 신청 받는 게 아닙니다.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변호인 선정은 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소멸한 경우,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무슨 말이야?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의 부정 긍정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한단 말은 구속된 경우를 말하구나. 구속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이 변호인 선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다? 1심까지 빨간색 1심까지 동그란 효력이 있다. 요것도 시험 문제. 1심이 뭔지 알지? 2심 하면 틀립니다. 즉 사실심 하면 틀려.
사실심은 1심하고 2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심까지 하면 틀립니다. 공소 제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그래도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다 시험 문제. 언제까지다? 빨간 색깔 있는 형광 사인펜으로 1심까지 색깔. 여기 직권 색깔. 직권은 다른 색깔로 색깔. 아시겠죠? 자, 됐어요. 교재 바꾸지 마세요. 이 교재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지. 자꾸 교재 바꾸면 힘들어요. 자, 구항 가볼게요. 자, 구항도 출제가 잘 되죠?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가 되어서 변호인이 없게 됐을 때에는 직권으로, 역시 직권입니다. 그때는 다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적입니다. 취소됐을 때. 다시 가보세요. 여기도 같은 색깔이니까 여기도 직권이야. 직권이고 여기는 1항, 8항은 하여야 한다고요. 취소됐잖아? 그러면 다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출제자가 바꿔서 냅니다. 그런 거 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고, 자, 그 밑에 변호인 접견을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변호인은 신문 시작 전이죠.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습니다. 접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선은 접견하겠죠. 사선 변호인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 시작 전에 이제 피의자와 접견하죠. 근데 이제 국선이 문제예요. 국선은 이제 돈이 약하잖아요. 돈이 약하다 보니까 신문 시작 전에 할 수 있다고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 받는 그날 그 판사 앞에서 처음 보는 애들도 있어. 처음 미팅하는 애들도 있어. 왜? 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선과 사선의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큰 액수로 선임한 사람들은 그 전에도 몇 번씩 많이 만나지만 국선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날 가서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어.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뭘 알아야 의견 진술하는 거지. 모르면 의견 진술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국선이 그렇다. 어쩔 수 없죠. 뭐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보니까 국선과 사선의 차이는 그겁니다. 됐고요. 나머지 조항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가보죠. 자, 서류 열람 가볼게요.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영장 청구서라든지, 그다음 고소고발장이라든지, 그다음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든지, 피의자 제출한 서류 같은 경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람해야지 공격, 방어 다 이걸 갖추고 여기 들어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다 이제 대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다 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변호인도 그냥 들어오면 되겠어 이게?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데 변호인이 다 읽고 와야 되는 거죠. 열람을 해서 이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선 같은 경우는 미진하다 이거예요. 됐고, 자, 이 항 보시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할 염려, 수사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밑에 열람 제한에 관련된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럴 때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등일 때에는 판사에게 열람 제한 앞에서 변호인 같은 경우 열람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제한, 의견 진술할 수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피의자 유치 읽어볼까요? 구인을 위한 영장, 구인장이죠. 구인장 집행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도망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죠. 자, 신문 절차 볼게요. 자, 1항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자,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곱니다. 엔드입니다. 피의자를
신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라고 인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출석 없이도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니라 바로 출석 없이 그냥 바로 진행시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답니다. 어떨 때? 거부하고 질병, 거질입니다. 거질일 때에는 출석 없이도 가능하다. 연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출석 거부가 그렇지. 출석 거부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영장 나온다. 거의 100% 가까운 비율로 영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출석을 거부했는데 영장이 안 나온 경우가 있었어. 이 조국 동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있죠? 그 동생 있었잖아. 그 친구 같은 경우 영장이 안 나왔어. 굴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몇 달 있었나 모르겠네. 얼마 있다가 검찰이 다시 청구했죠. 그랬을 때 그때도 안 나왔는데 바로 영장 나왔죠. 영장 나와서 구속시켰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신문 장소 볼까요? 어디서 신문할 거냐? 거의 어디죠? 청사내죠. 청사내에서 이제 신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법 청사내에서 신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끊고. 자, 출석을 거부하잖아요.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라든지 구치소라든지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CF 하시고. 경찰, 관서 이외의 적당한 장소 하면 틀려요. 경찰서 이외의 장소가 아니라 경찰서 포함된다니까 경찰서든 구치소든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서를 뺀 외의 장소가 아니다. 이것도 조심해 두시고. 자, 신문 방법 볼까요? 자, 이 조문도 중요합니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 공개가 아니야? 아직은 기소 전이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비공개입니다. 원칙입니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친족이라든지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해관계인이야. 이해관계인이지 CF 하시고 일반인 됩니까? 일반인 방청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일반인 방청하는 거 봤어? 일반인에게 방청을 허가하면 그건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인 방청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방청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공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됐고요. 자, 다음. 자, 신문기일 절차 볼게요. 판사는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신문 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진술 거부권 고지해주네요. 이익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알려줘야만 된다는 것이죠. 진술 거부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뒤에 보면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래. 일단은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진술 거부권 고지 제도가 있다는 걸 받으시고 진술을 안이할 수 있거나 개개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할 수 있거나 이런 거 다 고지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속하고 간결하게 신문해야 되고요. 자, 요 사망 볼까요? 사망, 사항 중요합니다. 자, 판사와 검사는요, 검사와 변호인은요,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입니다. 후에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검사와 판사는 의견 진술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문이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해라 이거예요. 일단 끊고 필요하다면 중간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해라.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두 번째, 피의자는요. 피의자는 도중이라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모르면 변호인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가 없으면 안 할 수 있지만 재량이죠. 이거는 외우려 하지 마세요. 상식 아니야? 상식이란 말이에요. 신문할 수 있는 거지. 불필요하면 안 할 수 있는 거고. 6칸 갑니다. 자, 판사와 검사만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법정 대리인, 배우자, 법배직형이죠. 법배직형 외에 누가 들어와?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도 판사의 허가를 맡아서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동거인이 포함된다는 점, 법배직형 외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있습니다. 됐고, 자, 그 밑에. 자, 판사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신문할 때에는 공범 같은 경우는 분리신문합니다. 분리신문. 그 밖에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자,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신문 요지 등 조서를 작성하죠. 이 조서는 뭐다? 밑에 화살표 되어 있지만 315조 우리 증거파트 할 때 배웁니다. 기타 특신 상태로서 특신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판사 앞에서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조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자, 구속기간 불산입도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신문할 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을 접수를 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불산입입니다. 왜 산입을 하지 않을까요? 이때는 서류가 법원에 가 있으니까. 서류가 법원에 가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산입이 안 됩니다. 구속기간일 때. 출제 잘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불산입이다. 꼭 좀 알아두세요. 준용조항. 자, 준용조항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잔뜩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잔뜩 써놨는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신뢰관계자 임의적 동석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게 이제 276조 2예요. 여기서 장애인 등 특별인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이라고 해가지고 신뢰관계자 임의적 동석. 신뢰관계자도 동석할 수 있는데요. 즉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는데 그 동석이 임의적이거든. 이 조항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할 때에 준용하겠다. 여기서도 신뢰관계자가 임의적 동석이 가능하다. 이거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받으시면 돼요.